안녕하십니까. 성북권의 혼술은 매주 일요일 정가 뒷담화를 보내드리면서 들으시기 편하시도록 전체 자막을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일요일인 오늘은 정권의 위기 김세찬 민주당 이런 주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있는 권력자들은 바닥의 민심을 잘 모릅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당에서는 잘 읽죠. 여당 정치인들은 상당히 느낌이 빠른 편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총선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직 기자이기 때문에 야당뿐이 아니고 여당 사람들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는데 지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돈다고 합니다. 자, 정권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 때문이죠.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 사유에 날카로운 지적을 했었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죄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덧붙였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직권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고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를 했는데 이것이 조국이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정권의 이익이죠. 자, 이 말은 곧 정권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죄수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조국은 깃털이었고 몸통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조국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정권 전체를 향한, 청와대를 향한 그런 검찰 수사는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민감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발 그만하자. 우리는 같은 편 아니냐.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발해서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검찰을 공격하는데, 이 상황 판단이 상당히 빠른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호 검찰에게 구애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 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예정을 생각해달라 이런 호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나이는 윤 총장이 좀 많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어제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게 예정에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장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의사와 의지를 뿌리치고 성역이 없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한 번의 좌천에 그치지 않고 대전 고검으로 제2차 좌천을 당했습니다. 보복성 징계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는 불을 보듯이 빤하게 사표를 낼 것으로 예견이 됐습니다. 그때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과 같은 좋은 검사가 사표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표를 만료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왕 쓰는 김에 정말로 자세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호소하듯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가 사표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글을 윤석열 형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조국 교수는 다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진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촛불혁명을 거쳤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의 과업을 윤석열 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석열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대단히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대단히 섭섭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박범계 의원은 상당한 강성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민주당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 여기 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 인물이 검찰에, 윤석열 검찰에 마치 타협을 제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셨죠. 자, 박범계 의원은 왜 이 시점에 윤석열 총장과의 그런 인연을 꺼내면서 윤석열의 감성에 호소했을까요? 판사를 지낸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칼날이 지금 조국을 넘어서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이 흔들리면은 집권당도 위험하죠. 좋게 총선에서 필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멸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공멸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예정을 생각해서 이 심파극에 흔들려서 수사를 이쯤에서 접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청와대발 국정농단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유재석 감찰무마와 관련해서는 백원우, 윤건영, 김경수 이런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움직인 그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문재인 정권의 비선 실세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름도 자주 거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권의 존립 기반조차 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 의혹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정권 차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그 영장에 보면은 청와대 참모들,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장환석 교육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이 사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그 하명수사, 또 송철호 전 시장을 위한 맞춤형 공약, 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보다도 더 엄중한 일, 후보 매수 사건, 후보 매수 의혹, 여기에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송철호
후보에게 나 대신 출마를 좀 권유하라 이렇게 시킨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의혹들이 쏟아지고 뭐 감찰 무마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칼끝을 겨냥하기 시작하니까 눈치 빠른 박범계 의원이 나서서 예정을 생각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자, 이런 분위기가 비단 박범계 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 전체가 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